당신은 과거에 어떤 선택을 다르게 했더라면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며 각 결정은 예상치 못한 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당신에게 미래의 후회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며 슬픔이 아닌 최선을 다했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일상에 쫓기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잊기 쉽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우선순위를 한 번이라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오늘의 작은 결정들이 내일의 나를 어떻게 형성하는지 고민해 보세요. 만약 당신이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쓸 수 있다면 무엇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에 대한 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망설였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그때의 기분은 어땠나요? 잘못된 선택은 귀중한 교훈을 가져다 주지만 상처받지 않고 배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과 생각을 열어보세요. 함께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5가지 조언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 조언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만약에서 벗어나게 해줄지도 모릅니다. 과거는 친구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입니다. 함께 이 여정을 떠나볼까요? 사실, 저는 자아인식이 다소 진보한 말처럼 느껴졌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은 적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저 자신, 즉 나의 가치, 욕망,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반성할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덕분에 의미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제가 행복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한때 저는 제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정말로 혼란스러웠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정 직업이나 삶의 방식을 따르라고 말할 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어떤 것도 저와 연결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더 깊이 알고자 시간을 들였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과 저를 흥미롭게 만드는 경험들을 리스트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단순한 글쓰기 행위는 제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의 패턴을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는 제가 가진 한계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며 과중한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저는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것이 저를 이기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한계를 존중하는 것은 저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며, 그 결과로 다른 사람도 존중하게 됩니다. 개인적 성찰을 통해 저는 종종 남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특정 기준에 맞추려는 사회적 압박은 압도적일 수 있지만, 자아를 알게 되면 그러한 압박에 저항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제가 진정한 본질에 따라 살기 시작했을 때, 결정은 더 명확하고 덜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자아인식은 목표가 아니라 여정입니다. 제가 경험한 모든 것, 모든 실수와 성공은 제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제 뒤를 돌아보면 이러한 개인적 성찰이 제가 최고의 나로 거듭나는데 얼마나 중요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아인식에 대한 이 추구는 계속할 생각입니다. 삶은 항상 변화하고 있으며 저도 그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하니까요. 저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의식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훨씬 더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곤 했고, 많은 경우 순간의 감정이 우선되곤 했습니다. 이제는 가능한 선택지를 차분하게 평가하고 각 선택의 장기적인 결과를 고민합니다.
이게 스스로의 스판터네이어티를 포기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이 즉시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 번은 믿을 수 없는 프로젝트에 초대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정말 흥미로운 것처럼 보였지만 저희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요구할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것이 저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다른 것들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과를 고민해보면서 비록 그 기회가 매력적이었지만 제 개인적인 균형을 위해서는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해방감을 주었습니다. 또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잡으려 하다 보니 과중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더 선별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새로운 기회들은 항상 생길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결정 내리기는 책임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제 선택에 대해 깊이 생각할 시간을 가지면서 제 행동이 제 삶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더 잘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를 더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게 도와주었고, 이제는 제가 내리는 모든 결정이 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고 존중과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적 결정 내리기를 실천하면서 제 삶은 제 목표와 가치에 더 부합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저를 대표하는 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해방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저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의식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서 다음 단계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명확하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저에게 목적과 방향성을 주었습니다. 이전에는 너무 높은 꿈을 꾸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해 실망하곤 했습니다. 이제는 도전적이면서도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처음에 한 일 중 하나는 큰 목표를 더 작은 단계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제가 책을 쓰고 싶다면 그 방대한 작업에 압도당하는 대신 매달 한 챕터를 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정이 더 관리 가능해졌고 지속적인 진전의 감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각 작은 성취가 하나의 축제가 되었고 이는 저를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연성의 중요성도 배웠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때때로 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과거에 나는 목표에 너무 집착하여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좌절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고, 삶이 우리를 예기치 않은 길로 이끌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나의 한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다가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지금은 내 능력과 시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의무와 여가 시간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나의 생산성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미래를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달성한 각 목표는 내가 항상 꿈꿔왔던 삶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게 해주며 이는 나에게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한다. 이 자기 발견과 개인적 성장의 여정은 계속되며 나는 그것이 어디로 나를 이끌지 기대하고 있다. 내가 내딛는 각 걸음은 하나의 성취이며 이는 내게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든다. 가끔 나는 완벽하지 않을까 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은 적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게 된다. 완벽함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는 우리가 짊어지는 무거운 짐이며
사실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방해할 뿐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은 해방의 첫걸음이다. 마치 꽉 끼는 신발을 벗고 숨 쉴 수 있는 기분이다. 우리가 실수를 하는 것이 인간 경험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가벼워지고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누구나 실수를 하거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나는 한 번 직장에서 발표를 위해 철저히 준비한 적이 있다.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모든 말을 연습했다. 그러나 발표 당일 기술적인 문제로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처음에는 좌절감이 들었지만 청중을 바라보니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발표하느냐보다 내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더라도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메시지와 우리가 형성하는 연결이라는 것을 배웠다.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에 적용된다. 각 실수는 우리를 형성하고 강하게 만드는 학습의 기회이다. 만약 우리가 잠시 반성해본다면 우리의 가장 큰 학습은 실패의 순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책에 빠지기보다는 이러한 순간을 개인적 성장을 위한 발판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고 우리는 실수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물론 이것이 우리가 안주하고 평범함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핵심은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이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완벽주의에 부담 없이 말이다. 인생은 지속적인 학습과 진화의 과정이다. 우리의 결점을 수용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장하고 경험하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이나 타인을 실망시킬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방법이다. 불완전함을 수용하는 것은 자기 사랑의 행위이다. 우리가 우리의 결점과 미덕을 포함한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을 허락할 때 우리는 더 진정해진다. 이는 타인도 불완전함을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을 만든다. 그렇게 우리는 공감과 이해가 규범이 되는 진정한 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내가 인생에서 배운 한 가지는 우리가 맺는 연결이 우리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관계를 키운다는 것은 단순히 친구나 동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중요한 유대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다. 우리 삶의 빛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은 모두 양육받을 가치가 있다. 이는 가치 있는 일이자 엄청난 보상을 가져온다. 나는 한때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지만 다소 고립감을 느낀 적이 있다. 그때 부족했던 것은 의미 있는 관계였다. 깊이 있는 연결을 추구하기로 결심한 순간 제 시각이 완전히 변했다.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이끌어주며 내 걱정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로 나를 둘러싸기 시작했다. 이런 지지 네트워크는 나의 개인적, 정서적 성장에 필수적이었다. 경험을 나눌 누군가가 있다는 단순한 행위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었다. 긍정적인 관계를 키우는 것은 또한 취약해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종종 타인에게 마음을 열기를 두려워하며 판단받을까 걱정한다. 하지만 사실 취약함은 진정한 관계를 지탱하는 기둥 중 하나다. 우리가 진정한 모습을 보여줄 때 타인도 자신을 드러내는 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는 유대감을 강화하고 상호 신뢰의 역학을 만든다. 관계를 키우는 것은 일방적인 길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하며 필요할 때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때때로 간단한 메시지나 전화 한 통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지속적인 관계의 기초를 탄탄히 만든다.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자신의 삶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행복에도 기여하게 된다. 우리가 나를 고양시키는 사람들과 함께할 때 모두가 꽃피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결국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억과 경험을 쌓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일상에서의 바쁜 흐름 속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것이 얼마나 긴급해 보이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순간이다. 나도 그런 적이 많았다. 때때로 인생은 걱정, 목표, 비교의 끊임없는 흐름으로 우리를 밀어내기도 한다. 이렇게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잊기 쉽다. 감사의 실천은 이러한 압박감에 대한 강력한 해독제이다. 작은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더 의미 있게 되었다. 감사는 큰 사건이 필요하지 않다. 아침에 커피의 향을 즐기거나 친구의 미소를 어프리시에이팅하는 것처럼 간단할 수 있다. 나는 어느 날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겠다고 결심했던 기억이 있다. 처음에는 강제로 하는 것 같았지만 곧 이러한 작은 빛나는 순간을 찾는 것이 나를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매일의 실천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삶에 대한 나의 시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깨닫기 시작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나에게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만족감을 가져다 주었다. 우리가 자주 빠지는 가장 큰 함정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비교이다. 소셜미디어는 종종 타인의 삶을 편집된 모습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불만의 사이클을 초래할 수 있다. 내가 감사의 실천을 시작했을 때 이러한 비교가 점점 덜 중요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 이미 가진 것에 집중하게 되었다. 이는 나로 하여금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행복이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해주었다. 또한 현재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는 속도를 늦추는 법을 배웠다. 삶은 끊임없는 경주가 될 필요가 없다. 공원에서의 산책이나 친구와의 대화와 같은 간단한 순간들을 즐기기 시작했다. 감사의 실천은 이러한 순간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종종 이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이러한 초점의 변화는 나의 정서적 웰빙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감사는 이제 내 삶의 일상적인 실천이 되었다. 이는 큰 성취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작은 세부 사항들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고방식의 변화는 내 불안과 스트레스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나를 더욱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오늘날 나는 매 순간을 즐길 수 있으며 이것이 나에게는 진정한 삶의 본질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삶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다. 내가 시간에 걸쳐 배운 한 가지는 회복력이 일부 사람들에게만 있는 특성이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다. 역경을 다루는 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 있지만 이는 또한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 힘든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이러한 도전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감정 상태뿐만 아니라 미래를 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회복력을 키우기 위한 한 가지 열쇠는 고통과 좌절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러한 감정과 싸우기보다는 이를 포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직장을 잃었던 때가 기억난다. 처음에는 매우 힘들었지만 나를 무너뜨리기보다는 그 시간을 사용하여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반성하기로 결정했다. 이 내성의 순간은 내가 이전에 고려해보지 않았던 새로운 기회로 나를 이끌었다. 고통은 변화의 추진력이 되었고, 이는 나를 해방시켰다.
회복력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유연성이다. 삶은 우리가 세우는 계획대로 항상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 때때로 우리는 적응하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한 번 여행 중에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모든 계획이 변경된 적이 있다. 그때 나는 좌절하기보다는 상황을 즐기고 내 일정에 없던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기로 했다. 이 경험은 나에게 예기치 않은 상황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지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우리는 어려움을 혼자서 겪을 필요가 없다. 때때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상황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주고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친구와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다. 이러한 인간적인 연결은 회복력 구축의 중요한 기둥이 되어주며 우리의 투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준다. 회복력은 자기관리의 실천을 통해 더욱 강해진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회복력이 있을 수 없다. 이는 휴식을 취하고 좋아하는 활동을 하며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챙기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내 웰빙을 우선시하였을 때 나는 인생의 도전에 맞설 수 있는 더 많은 에너지와 명료성을 가지게 되었다. 회복력은 단순히 폭풍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날에 춤추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한 5가지 소중한 조언을 탐구했으니 잠시 멈추고 생각해보자. 어떤 조언이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는가? 현재를 사는 힘일까? 아니면 당신의 열정을 포용하는 것일까? 내가 묻고 싶다. 두려움이나 불안으로 인해 놓친 놀라운 기회는 몇 개인가? 인생은 일련의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모든 선택이 우리가 누구인지 형성한다. 오늘 당장 이러한 가르침을 일상에 적용해보는 것은 어떨까? 몇 년 후, 후회 없이 돌아보며 이야기와 경험으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만약 당신이 젊은 시절에 자신에게 조언을 줄 수 있다면 무엇을 말할 것인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라. 당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영상을 함께 보고 있는 누군가에게 중요할 수 있다.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더 많은 팁을 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소중하니 아래 댓글로 어떤 조언을 먼저 실천할 것인지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기억하라. 인생은 짧고 소중하다. 그러니 매일을 성장하고 배우는 새로운 기회로 바꿔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